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수익률 3자리 이상을 달성했다고. 반도체 기업 좋죠. 근데 내 피부에 투자하고 좋아지는데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것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 그러면 반도체 로봇까지 봤고 아까 이야기하셨던 게 그 스페이스X 관련주. 그렇죠. 네. 요번에 이제 스페이스X가 올해 이제 상장을 하면은 1100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기업 가치가. 예, 그러다 예. 보니까는 지난해 말에 엄청 많이 이제 그쪽이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가격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즘에 조금 소폭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고서 오늘 로봇주가 또 조정을 이제 조금 일부 종목이 이제 쉬다 보니까는 그게 또 이제 재차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게 스페이스X 관련주. 그래서 스페이스X 관련주도 늘 이렇게 이제 관심 있게. 우주 관련주.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설명을 잘 해놓고. 그러니까 요거를 딱 이렇게 이제 요즘엔 뭐 유튜브 이런 데나 검색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관심 종목에 이렇게 봤다가 여기에서도 이제 개별 기업에 따라 가지고서 뭐 상한가도 가는 종목도 있고 막 이제 급등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거를 이렇게 잘 보고 그래도 어느 정도 너무 높을 때 말고 많이 떨어져 있으면 이제 매수해도 된다 그런 얘기죠. 저 해외 주식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해외 말고 요거는 이제 국내 주식만. 아, 다 국내만인가요? 네, 국내만. 물론 이제 국내 투자자들 그런 거고 해외 주식은 또 따로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린과학 같은 경우가 오늘 또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이게. 그러니까 신규 상장돼 가지고 한참 헤맸었거든요. 아, 신규 상장인가요? 네, 그러더니만은 오늘은 또 나중에 집어넣는데 안 잡히더라고. 늦게 집어넣어서 그렇지. 주문을 냈지만 못 사셨어요? 그래서 너무 빠르다는 거죠. 아침부터 들어갔는데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에 저가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월요일 날 사야지 그랬는데 뭐 넥스트 거래소에서부터 뜨다 보니까는 살 수가 없어요. 그때 조금 사긴 샀는데 어제 팔아버리고 그냥. 그랬더니 뭐 오늘도 또 올라가가지고 엄청 많이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그 변동성이 엄청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높은 데서 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고 있다가 보면 기회를 다음에도 또 줄 거예요. 아까 로봇주 중에서도 회사가 괜찮은데 조정을 받고 쉬고 있을 때는 그동안에 많이 올라서 너무 올라서 사지 못한 주식들 있죠. 그러니까 뉴스나 뭐 이런 이슈를 잘 체킹을 했다가 저 주식 좋은 주식이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면 이제 매수 권역에 이 정도 가격은 크게 부담이 안 된다. 그럴 때 이제 매수를 해두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로봇주도 말씀해 주셨고 우주 관련주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모멘텀이 살아 있어야 또 트레이딩도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은 작년 말에는 이제 스페이스X에 대한 상장 기대감이 생겼으니까 이제 우주 관련주 관심이 모인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X 상장이 뭐 미뤄진다거나 안 한다거나 이러면 또 그러면 완전 그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주과학 쪽은 계속해서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는 발전이 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나로호가 실패를 몇 번 했었잖아요. 예전에. 누리호. 그다음에 누리호. 누리호가 된 거지 이제. 그다음에 성공을 한 것처럼 미뤄지지만은 상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차가 언제든지 간에. 그러니까 너무 올랐을 때는 부담스럽다는 얘기고. 관심권에 둬야 하고. 또 원전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원전이라는 게 우리 뭐 실생활 속에 있습니다만 이제 AI로 인해서 엄청난 그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때문에 관심이 사실 원전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죠. 그렇죠. 원전은 그동안에는 지난해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 그거하고 한국전력 그 원전 주식들도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은 좀 쉬고 있다가 한국전력이 오늘 엄청 많이 올랐죠. 그러게요. 그리고 그 원전 건설하는 대우건설이라든가 현대건설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고 오늘은 그 스몰캡에 있는 그동안에 그 시세를 못 내줬는데 그 우리 기술이 최근에 그 거의 상한가를 3번 칠 정도로 오늘도 상한가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가면서 아주 수직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신기계라든가
일진 파워 뭐 이런 것들이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들도 관심을 이제 그 매개가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넘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쪽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과거에는 시세의 연속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잠깐 올라가고 그냥 그죠. 그 매수세가 안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외에는 되는 종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이제 한국전력이 원전주에 편입이 되면서 그때 3만 원, 3만 5천 원 정도 7천 원 뭐 요 정도 했었는데 그러더니만 지금은 6만 원이 넘었죠. 전기값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실적이 좋아지면서 그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래서 그쪽은 꾸준히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그 원전을 이렇게 SMR 그 소형 원전 있죠. 그거를 뭐 100기를 짓는 데나 뭐 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원전 수요가 또 많이 폭발적으로 AI 시대 이제 전력난 기존에 우리나라 정부 과거 정부에서 탈원전 하다가 요번에 이제 기저가 조금 바뀌고 있죠. 그 분위기를 탄 것도 있죠. 네, 그러면서 그 원전 수주 가능성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쪽도 이제 좀 신경 써서 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것도 장기간. 지금까지 또 장기간 또 뭐 랠리를 펼친 주식들도 있고 중소형 주식 말씀하신 것처럼 좀 뒤늦게 올라오는 것들도 있는데 이거는 또 이제 긴 트렌드로 큰 트렌드로 그렇죠. 큰 트렌드죠. 미국의 대표적으로 이제 뉴스케일 5라고 오클로라고 그 원전 관련 주식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일부 종목은 그 뉴스케일 5 같은 경우는 10불이었다가 55불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면서 다시 10불 때까지 떨어졌다. 지금 20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러면서 그동안에 지난해 하반기 원전주가 이렇게 주목을 못 받은 그 원인도 되거든요. 근데 괜찮지 않을까 싶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전주도 한동안 좀 쉬긴 쉬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만 원래 95만 원이 고점이었는데 70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요번에 다시 95만 원까지 회복이 된 거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횡보하다가 요즘에 6만 5천 원 거기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개별성 있는 원전주들 스몰캡의 원전주들이 급등을 오늘은 그렇게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올라가다가 쉬고 그럴 때 이제 투자에 참고하면서 관심 있게 이제 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그 반도체 그리고 로봇, 피지컬 AI, 우주, 뭐 스페이스X 관련주 또 원전까지 요거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시대 중심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큰 보면 바구니로 보면 큰 바구니로 보면 계속해서 진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그쪽이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아까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개별성이에요. 개별성. 그러니까는 이게 시속 게임을 벌이는 게 이쪽 종목들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또 바이오주는 안 올라가요. 최근에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이쪽이 다 올라가서 올라갈 게 없으면 바이오주들이 또 이제 틈새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돈은 어쨌든 한정된 곳에서 쏠리잖아요, 한쪽이. 그러면 이제 이쪽에 과하게 올라갔다 싶으면 이제 쉬고.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많이 올라가면 매도를 하고 또 이쪽에서 지금 말한 것까지 바이오를 이렇게 같이 놔둬서 이쪽이 어느 정도 21선이나 뭐 이렇게 걸려 있으면 또 매수해도 되고. 그러니까 알테오장 같은 경우만 해도 40만 원대는 매수해도 되고. 그래서 제가 작년 하반기에 벌써 말씀을 드린 건데 그때는 40만 원 초반에 매수하라 그랬거든요. 그러고서는 지금은 이제 그것보다는 높아가지고 좀 과하게 올라가면 그냥 매도를 하고 리가캠바이오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면 이제 삼천당 제약도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에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29만 원대까지 이제 올라간 걸 봤는데 그러니까 바이오들 중에서도 되는 종목이 있거든요. 몇 개 종목을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다가 그렇게 이제 시속 게임 하듯이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아마 많은 분들에게 또 어려울 수 있는 게 막 주식 고수들은 올라가는 거 이것저것 저것저것 다 맞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길목 지키기도 말씀해 주셨고 올라가는 것마다 사실은 이제 뭐 남석화 회장이 아무리 고수시지만 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거 당연하죠. 조금씩 이렇게 담아 놓는 거예요? 아니요.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정도 됐다 싶으면 어느 정도 사놓는 거죠. 이렇게. 저는 이제
이 계좌가 여러 개가 있고 네. 여유 계좌들이 있으니까는 보초로 갖고 있다가 늘 보고 있다가 이 정도 선이면 괜찮겠다 싶으면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담궈 놓고 있다가 주로 이제 밑에서 기는 종목 있잖아요. 네. 그거를 담그는 계좌가 따로 있어요. 완전히 분리해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두산 퓨어셀이라고 있거든요. 수소 관련주. 35,500원, 1,000원. 예. 거기에서 이제 보면 더 이상 하락할 것 같지 않다 싶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많이는 안 사고 한 몇천 주 이렇게 사놓으면 요번에 그게 38,000원까지 왔었거든요. 그러면 한 36,000, 7,000원이면 그냥 파는 거예요. 꼭 4만 원 기다릴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 조금 잊혀졌지만. 조금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주식들도 조금씩 이제 담아 놓으시는.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거를 저는 좀 중요시 여기는 편이라 많이 이렇게 훑어봐요. 종목을 많이 봐요. 엄청. 그래서 이제 주식을 빨리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심지어 제가 하루에 100개, 200개 종목을 살펴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낮 시간에 계속 이렇게 주식만 한 건 아니고 좀 시간이 한가하고 그러면 계속 차트를 보는 거예요. 그 섹터별로. 일단 거기서부터 이제 좀 스크리닝을 하시고. 그래서 괜찮은 거는 또 메모.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오늘은 어떤 메모를 하셨는지 좀. 이제 그거는 이제 정리를 하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건 지난 건데. 지난 거. 빨간 글씨도 있는데요? 지난 거, 이제 조금, 그거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거고. 여기 보면 빨간 이렇게 글씨만 보면 있잖아요. 되겠네. 이거는 내가 잊어버릴까봐 매수하라는 거야, 매수. 이거는 일요일 날이잖아요. 그러면 일요일 날인데 월요일 날에 매수하라고. 그러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따 저녁에 집에 가서 보면 다시 한번 또 컴퓨터를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살펴봐야죠. 그래서 또 복귀도 하시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실 여러분 남석화 회장님 섭외하기 힘듭니다. 왜냐면은 장중에는 또 이제 장을 보셔야 되고. 그럼. 저녁 시간에는 또 따로 한번 또 리뷰로 하시고. 그래서 내가 뭐 이게 업이 아닌데 출연료도 안 받으시기 때문에 내가 굳이 거기 길 막히는데 여의도까지 가서 뭐 하느냐, 그 시간에 내 거 버는 게 낫다 이런데도 제가 여러분 요게 손으로 보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발입니다. 발이 됐거든요. 계속 이상이 한 번만 나와주십시오 해가지고 손이 지금 발이 됐어요. 여러분 유튜브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말씀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참 열심히 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고 성실하고 그러니까는 큰 도움도 안 되는데 별 말씀을요. 그래도 또 이렇게 이제 배우는 거죠. 저희는. 그 환율 얘기 좀 여쭤볼게요. 그 1,470원, 80원 가까이 갈 때 작년 말에 당국의 개입 세게 내려와서 1,430원까지 그렇죠. 떨어졌다가 다시 또 70원대 올라가고 80원 바라보고 있잖아요. 요게 어떻게 좀 시장을 흔들 가능성? 좀 뭐 변수나 이렇게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고착화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00원 뭐 넘지 않느냐 뭐 그 얘기도 있는데 정부 개입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데 지금은 다 노출이 됐죠. 그러니까 앞으로 달러 값이 떨어질 일이 없을 거라는 것 때문에 기업이 수출 대금으로 달러를 받아도 늦게 들어오게 시키고 환전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기업들이. 어쨌든 쓸 일이 있으니까. 달러 잘 안 팔리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달러 품귀 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거죠. 근데 원래는 달러가 지금은 세계적으로 보면 약세인 거예요, 약세. 약세인데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강세를 띠고 있는 거죠, 강세. 원화가 더 약세. 원화가 더 약세니까. 우리나라도 뭐 돈이 많이 풀리는 것도 일단 확장 재정도 이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또 미국에 투자를 하느라고 돈이 많이 빠져나간 것도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근데 지금은 물가가 우리가 비싼 것처럼 이것도 뉴 노멀이에요. 그냥 그 트렌드로 받아들여서 지금 그게 그렇게 된 지가 한참 됐잖아요. 그런데도 뭐 기업의 그 주식 시장이 큰 영향을 안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원화가 약세 난리가 나는 거죠. 뭐 외국인 다 빠져나간다 막 이랬을 텐데. 난리가 난 거지 진짜로.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근데 걱정스럽긴 걱정스럽죠. 이게 국가적으로. 그러니까는 그럼요. 이거 큰 걱정이죠.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일단은 달러로 다 하다 보니까 다 비싸니까는 물가가 비싸도 너무 비싸요. 요즘에 10,000원짜리 가지고서 식사를 못 하잖아요. 제일 싼 국밥도 뭐 12,000원, 13,000원씩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내수가 되겠어요. 그래. 안 비싼 게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는 그만큼 또 월급이나 급여가 올라가느냐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 사는 게 되게 고달프고 힘든 거죠, 진짜. 그래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삶의 네. 질이. 투자를 안 하면 또 그게 해지도 안 되고 자산가치 상승이에요. 물가 상승.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참 이렇게 보면 저는 주식하는 사람이라 뭐 다른 얘기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데 참 보면 답답하고 그래요. 이게 우리가 이제 현실이 참 어렵고 그러죠, 진짜. 이야, 진짜 사람들 살기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안타까운 게 좀 있죠. 그래서 회장님은 또 이렇게 투자를 또 잘 가르쳐 주려고 하시고 무료 강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투자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AI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도 자꾸 잃어버린다 그러잖아요. 네. 일자리가 사라지고 줄어들고 그러니까 뭐 전문직이라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 자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로소득 가지고서 살기는 진짜 어려운 시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 환경은 더 개선되는 것 같고 해외 투자든지 국내 투자든지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지만 생존할 수가 있는. 근데 투자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수익을 내는 게 또 꾸준한 수익을 내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방법이 버티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자기한테 맞는 투자를 자꾸 찾으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에는 투자 인구가 엄청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투자하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금액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시장에서 깨지지 않고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서 자기 거화 시켜야죠. 그래야지만 시장 지금 변동성도 크고 시장 상황이 그때그때 달라지잖아요. 네. 거기에서 생존할 수가 있는 거죠. 나의 것을 찾아라. 네. 자기에게 맞는 투자. 물론 이제 성향에 따라서도 하는 거고. 아까 그 뭐 바이오주도 잠깐 이야기를 했고, 물론 그 뭐 피지컬 AI, 로봇 관련 주들도 스페이스X 관련 뭐 테마주도 코스닥에 많이 있습니다만 코스닥 뭐 전반적으로 지수 되게 부진하고 근데 그 중에서 움직여봐야 뭐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고 모멘텀 관련 주들들 정부에서 그 코스닥 활성화 정책 좀 검토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좀 달라질 여지가 좀 벌써 생길까요? 말한 지가 오래돼서 이제 시장이 그쪽으로 가는 거죠. 지금 대형주가 오늘 조금 쉬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오늘 근데 코스닥 지수는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테마성 있는 그 종목들 있잖아요. 그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니까는 결국에 그쪽이 올라가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정책을 피든 안 피든 간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시장을 이렇게 선회를 하는 거죠. 이제 이쪽은 많이 올라갔으니까는 이쪽으로 이제 먹을 걸 원래 지수가 상승할 때 있잖아요. 네. 개별주가 안 움직여요. 지수가 상승할 때는 그냥 대형주. 시장을 이기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러면 그냥 가만 놔둬도 그냥 지수 수익만큼 올라가는 수익은 날 수가 있는데 굳이 무슨 개별주 투자를 하느냐 그런 얘기죠. 이제 근데 이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거기에서 대형주들 수익이 많이 나다 보니까는 이제 이게 과하다 싶으니까 이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개별주 쪽으로 그 테마성 있는 쪽 코스닥 종목 쪽으로 이제 투자 자금이 이동하는 거죠. 이동. 그러다 보면 그쪽에 코스닥 지수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동안에는 코스닥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2차 전지 있잖아요. 예. 그쪽이 이제 시세를 못 내주다 보니까는 예. 그게 떨어진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또 약세를 본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주라든가 또는 이제 원전 그 SMR 관련 주식이라든가 뭐 이런 쪽이 움직이다 보니까 지수가 오늘 같은 경우는 보니까 코스닥 지수가 그래서 비교적 양호하게 움직였다 그런 얘기죠. 그러게요. 그런 또 이제 매기가 다 퍼질지 그리고 코스닥 활성화 정책 뭐 어떤 카드가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 와이스틸 구독자분들한테 뭐 시장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고 대응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고 한 말씀 해주시나요?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시장에 대기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소위 말해서 그 포모 증후군 그것 때문에 그 2, 3년 전에 2차 전지로 인해 가지고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기억하고서 너무 많이 급등한 종목 쪽 있죠. 그러니까 너무 비전만 좋은 쪽에 추격 매수하는 것은 지양하시고 항상 이 시장을 이렇게 좀 예의주시해서
요즘에는 정보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진짜 정보를 이렇게 골라내서 그게 바닥권에 있을 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그럴 때 매수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도 많이 크고 그러니까는 가격이 높은 종목들 추격 매수하는 거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석광 회장님도 매수 주문을 넣었는데 체결이 안 된 종목 때문에 약간 이제 괜찮으시고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대신에 이제 손실 없이 잃지 않고 또 해야 하니까요. 손실이 없을 수는 없는데 손실은 최소화시키고 네. 또 잘라야 되는 종목들은 손절을 빨리 하시고 그래서 시장은 항상 기회를 주지만은 반대로 또 리스크도 큰 편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심하시고 그래야 되죠. 항상 베스트 인컴을 위해서. 예. 회장님의 그 회사 이름처럼 베스트 인컴의 남석광 회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